자, 안녕하십니까. 닥터부동산의 심기준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 상권에 대한 좀 분석을 해봐 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 이 계속적으로 무시받던 곳, 이 마곡 상권이 또 반전을 했다라는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뭐 많은 유튜브라든가 지금도 현재 마곡 상권, 마곡 상가 치면요. 뭐 공실이 많다는 등, 아직 멀었다는 등,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들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도 와보시면은 아직 공실이 많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 원인이 무엇인가도 우리가 좀 따져봐야 될 문제고요. 그러한 가운데서도 이곳이 얼마나 안정적으로 상권이 현재 정리되어 나가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도 많은 분들이 아직 모르시는 것 같아서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분들께 좀 알려드리는 자리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상권을 이야기할 때요, 뭐 공실이 많다, 뭐 이런 것들 당연하게 우리가 보고 이제 참고를 해야 될 만한 문제이겠죠. 하지만 실질적으로 요즘에는 4차 산업혁명 시대 아니겠습니까?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이곳이 얼마나 장사가 되는지, 또 전국에서 이곳이 얼마만큼 위치를 상권으로서 차지하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도 우리가 확인을 하고 이곳에 대한 평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2019년이었죠. 나이스 지니 데이터라는 카드라든가 이런 빅데이터를 모아서 데이터를 공급하는 회사인데요. 이곳에서 전국의 이 카드 매출을 기본 바탕으로 해서 매출 순위를 한번 매겨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이 마곡지구가 실질적으로 마곡지구라고 되어 있진 않았죠. 그래서 많이들 눈에 띄지 못했을 텐데요. 가양 1동이라는 이름으로 굉장히 높은 순위에 올랐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아쉽사 하는 마음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100대 상권 순위를 매긴 것인데요. 자, 1위를 보면요. 강남구 역삼 1동. 자, 역삼 1동 하니까는 여기가 어딘지 잘 모르시죠? 여기가 바로 강남역입니다. 그리고 2위는 종로구 종로 1, 2, 3, 4가동. 워낙 많은 사람들의 뭐 유동인구가 있는 곳이기도 하죠. 3위가 마포구 서교동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홍대 입구 상권이 되겠죠. 그리고 4위는 영등포구 여의도동. 뭐 워낙 많은 직장인들이 모여 있는 곳이고요. 많은 이런 금융회사들이 또 모여 있는 곳이기도 하죠. 자, 이것이 이제 4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5위라든가 뭐 이렇게 빠진 곳들은요, 뭐 이제 지방, 수도권이라든가 지방을 차지한 곳인데요. 그런 곳들은 제가 뺐고요. 이렇게 서울 지역만 한번 제가 순위를 나열을 해 봤습니다. 6위, 7위, 9위, 이런 것이 강남구가 차지를 했고요. 아무래도 강남구가 이제 상위권을 많이 차지한 것 같습니다. 10위가 명동이네요. 명동이 많이 좀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등포구 영등포동이 15위를 차지했네요. 삼성 1동이 17위. 이곳이 아마 삼성역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3위가 용산구 한강로동입니다. 그리고 이제 25위가 금천구 가산동. 우리가 가산 디지털 단지라고 하는 이런 굉장히 많은 업무 시설들이 굉장히 많은 곳이기 때문에 뭐 어마어마한 이 직장인들이 있는 곳이죠. 그 다음에 신촌이 이제 30위를 차지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46위, 이제 강남구 삼성 2동인데요. 강남구 삼성 2동이 어디냐면 선릉역 인근입니다. 그래서 이제 선릉역 인근이 46인데 다음 47위를 차지한 곳이 강서구 가양 1동, 즉 이곳이 마곡입니다. 자, 마곡이 전국 랭킹 상권 순위에서 47위를 차지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나이스 지니 데이터에서 이제 카드 매출이라든가 또 SK텔레콤을 통한 뭐 유치 기반 서비스를 통해서 이제 그것에 얼마나 많은 유동인구가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평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순위에서 47위를 차지했다라는 것은 굉장히 지금 높은 순위를 차지한 것으로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49위 같은 경우가 이제 중구 광희동, 중구 광희동이 49위인데 강서구 가양 1동, 마곡지구가 47위다. 그리고 이제 51위를 보시면요, 잠실 본동입니다. 잠실 본동이 어디냐면은 잠실 세내역, 뭐 이 인근이 잠실 본동인데 이곳이 50위를 차지했어요. 그리고 이제 송파구 문정 이동이 이제 문정 법조단지 뭐 이런 쪽이 지금 53위고 54위 중구 회원동입니다.
이런 것들보다도 지금 굉장히 높은 수준의 상권이 형성이 되어 있다. 뭐 이런 것으로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굉장히 높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가양 1동, 즉 마곡지구의 이 매출이 얼마나 높길래 이런 정도의 높은 순위를 차지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제가 그 빅데이터 기반으로 한 또 국민은행에서 상권 분석 프로그램을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가지고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얼마만큼의 차이가 나는지를 한번 제가 살펴봤습니다. 자, 우선 이제 마곡지구와 이제 비교해 볼 수 있을 만한 이런 상권이 아까 이제 4위를 차지한 여의도 상권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4위와 뭐 47위에 이런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은 이것이 이제 업무단지로서 이제 회사원들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주변에 뭐 여의도 아파트도 있지 않습니까? 뭐 여기도 마찬가지로 마곡지구에 이제 엠벨리 아파트가 있다는 점, 4위를 차지한 여의도와 한번 제가 비교를 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의도의 가장 좀 핵심 상권이라고 하는 것을 뭐 물론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제 여의도역 증권거래소와 이제 KBS 별관 이 사이를 제가 한번 여의도 백화점 부근이죠. 이곳을 중심으로 해서 반경 300m를 제가 한번 상권 영역으로 잡았고요. 그곳에 이제 점포라든가 또 매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번 상권 분석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서 제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인근으로 해서 점포가 759개가 조사가 됐고요. 매출 같은 경우에는 월 이곳에서 한 617억 원 정도의 매출이 발생을 한다라고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점포 759개로 나누어 보면은 점포당 한 8,130만 원 정도의 이러한 이제 매출이 나오고요. 전체적인 이용 고객은 한 330만 2천 명 정도, 그리고 유동인구로는 한 58만 9천 명, 뭐 이런 정도로 이제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상권 프로그램에 의해서 뭐 월화수목금 토일 뭐 이런 식으로 나눠진 것을 제가 이제 이용 고객이라든가 유동인구는 더한 겁니다. 이래서 제가 조사를 해서 이 전국 100대 상권 중에 4위를 차지한 여의도와 과연 마곡은 얼마만큼 차이가 나는지, 47위와는 얼마만큼 차이가 나는지를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조사를 했고요. 이제 마곡을 다시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아무래도 이제 가장 매출이 많은 곳이 이제 발산역 상권이더군요. 점포가 520개, 월 매출액이 293억 원. 그래서 점포당 5,640만 원 정도의 평균적인 매출을 올리고 있고요. 이용 고객이 141만 2천 명 정도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유동인구는 한 28만 4천 명. 가장 많은 이런 유동인구를 보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매출액 순위로 보면은 이제 마곡 나루역 상권 이곳이 이제 194억 원, 점포는 426개 정도가 됐고요. 점포당 월 매출이 평균 4,550만 원 정도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용 고객이 107만 5천 명 정도로 집계가 됐고요. 유동인구는 19만 3천 명. 이제 유동인구 면에서는 발산역보다는 아직까지 조금 한참 못 미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매출액 면으로 봐서는 신방화역 상권이 이제 매출액이 91억으로 그 다음을 차지했습니다. 이곳은 점포가 208개고요. 매출이 월 91억 원, 월 점포당 평균 매출이 4,380만 원, 그리고 이용 고객은 42만 4천 명, 유동인구가 16만 1,000명이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방화역 상권을 보면은요, 다른 발산역 상권이라든가 마곡나루역 상권에 비해서 굉장히 작죠. 작기 때문에 아무래도 매출액 자체가 적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이제 점포도 한 뭐 반도 안 되는 이러한 점포가 지금 형성이 되어 있죠. 하지만 이곳의 뭐 단점이라고 하면은 더 이상 앞으로 이제 점포가 더 들어설 곳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다 아파트들이 완전히 들어섰기 때문에 현재는 좀 안정된 상권이라고 해야 될까요? 자, 안정된 상권이라는 건 반대로 더 이상 커질 수 없는 상권. 왜냐면은 주변에 많은 큰 상권들이 생기기 때문에 작은 상권이기 때문에 이것이 그냥 그대로 유지만 돼도 좀 좋은데 소매 인력의 법칙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상권에서는 큰 곳이 생기면 작은 곳은 점점 그 큰 곳으로 뺏기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유의하셔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매출액 면으로 봐서 이제 양천 향교역인데요. 점포가 153개입니다. 점포는 신방화역보다 좀 적어요. 그리고 매출액은 월
87억 원. 그래서 이것이 이제 점포는 적고 매출은 거의 비등한 그런 상황에서 점포당 매출이 신방화역보다는 훨씬 높네요. 5,700만 원. 그리고 이용 고객은 44만 3천 명이 되겠습니다. 꽤 많죠? 이용 고객 면에서는 신방화역을 앞섰네요. 예, 그리고 유동인구로는 12만 명 정도, 유동인구로는 신방화역보다 조금 작은 그러한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나 마곡나루 사건에 비해서는 전체적으로는 뭐 점포수라든가 뭐 전체적인 매출 그리고 이용 고객이라든가 뭐 유동인구는 마곡나루 상권에 비해서 떨어지지만은 점포당 매출이 높아요.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주변에 아직 상가가 많이 들어서지 않는 데 비해서 이제 소비자가 많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하나하나 개개인당의 점포당의 매출은 조금 높은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이런 곳이 아직까지 경쟁을 좀 덜 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저 마곡역 상권이 그 다음인데요. 마곡역 상권이 지금 꼴찌냐?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는 마곡역 상권이 앞으로 굉장히 성장 가능성, 발전 가능성, 미래 가치가 굉장히 높은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이유를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점포는 207개입니다. 지금 207개라고 하는 거는 이제 뭐 신방화역하고 거의 비등한 그러한 상권의 점포 개수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이 밑에 제가 이 보여드리는 요 마곡역 아랫부분 상권, 이 남쪽 상권이 이제 C12블록과 13블록인데요. 이것이 이제 건축이 완공이 되고 있죠. 뭐 이곳에 이제 들어선다라고 하면은 뭐 신방화역뿐만 아니라 이제 마곡나루, 발산역 상보다도 더 많은 이 상가가 들어찰 수 있는 어떤 그런 곳이 아닌가 생각을 할 정도로 발전 가능성은 큽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이런 C12블록과 13블록이 차지 않은 상황에서 마곡역 동쪽 편에 있는 상권, 오피스텔과 이제 GMG 타워인가요? 예, 요쪽 부분으로 해서 이제 요 부분이 그 상권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곳에 한 207개, 매출액으로 보면은 한 60억 원. 그리고 점포당 매출이 좀 작아요. 2,900만 원. 굉장히 좀 어렵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이용 고객 수로는 46만 2천 명, 유동인구가 26만 9천 명이에요. 자, 우리가 여기서 살펴보면은 이용 고객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점포당 매출은 많이 나오고 있질 않아요. 예. 양천 향교역에 비해서 점포 수는 많은데 이용 고객 수는 거의 비등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조금 덜 매출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은 유동인구가 또 상당히 많습니다. 26만 9천 명. 26만 9천 명이라는 이 유동인구는 발산역 다음으로 많은 유동인구를 지금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지금 마곡나루역 상권보다도 지금 마곡역 상권이 유동인구가 더 많아요. 근데 매출은 없습니다. 이건 또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냐면은 좀 상권이 흐른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곳에 머무르지 않고 다른 곳으로 그냥 지나치는 그런 상권이다 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이유는 아직까지도 이곳이 이 마곡역의 이쪽 부분, 지금 보이는 제가 이 화살표로 이 커저로 보여드리는 이 부분에 지금 출구가 나와 있고요. 지금 이 부분이 출구가 원래는 나와야 되는데 지금 이쪽 부분에 지금 출구가 아직 공사 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좀 어수선한 분위기에다가 이 위쪽에 마곡역을 바로 앞에 둔 여기 이 신세계백화점 부지가 아직 공터로 되어 있죠. 계속 신세계백화점이 이곳에 신세계백화점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들어온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까지 안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매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임대를 통해서 이곳에 뭐 이마트 트레이더스를 넣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마트 트레이더스가 만약에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마곡역 상권을 견인하겠죠. 예. 그리고 이제 이 12블록과 13블록이 이제 점점 들어차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여기가 이제 유동인구가 많은 이유가 이 밑에 있는 수명산 아파트 상권까지 이곳에서 다 이용을 하기 때문에 이 지하철역을, 이 수명산은 사실 발산역으로 가기 멀고 우장산역으로도 가기가 멉니다. 가장 좋은 게 그냥 쭉 일직선으로 나와 있는 이 마곡역 상권이기 때문에 이 밑에 있는 남쪽에 있는 이 수명산이라든가 또 엠벨리 12단지, 13단지 그리고 이 좌측편에 있는 13단지 라든가 또 10-1단지, 뭐 12단지 이런 분들도 이 마곡역을 상권을 이용하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그 유동인구가 많이 발생을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반해서 아직까지도 빈
공터라든가 뭐 이런 것이 많다 보니까는 모이지 못하고 이제 좀 특징을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요, 각각 상권마다의 어떤 특징이 있겠죠. 뭐 발전적 상권이 뭐니 해도 지금 현재 어떤 1번지 상권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마곡 나루역 상권이 뭐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다시피 뭐 이제 항공 관계자분들, 이제 스튜디오스 분들이 굉장히 많은 지역에 속하죠. 왜냐면은 아무래도 공항철도역과 이제 급행이 서기 때문에 교통적으로는 가장 핵심의 요지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각각의 어떤 상권마다의 특징이 있으니까는 여러분들이 혹시 뭐 상가 투자라든가 혹은 이곳에서의 어떤 창업을 생각하신다라고 하면은 이러한 특징을 보고요, 조금 더 상세한 제가 상권 분석을 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본인이 어떠한 상권에 맞는지를 한번 생각을 하시고 들어오신다라고 하면은 아직까지도 도전해 볼 만한 그런 상권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이만큼 여의도역과 비교했을 때 거의 이제 4위와 47위의 차이라는 것인데요. 이것을 한번 제가 도표로 한번 보면은요, 이렇게 제가 도표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점포수가 여의도가 759개, 그리고 발산역이 520개, 마곡나루역이 426개, 뭐 양천향교역이 151개,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759개에 비해서 이제 발산역 상권이 거의 얼추 이제 뭐 그래도 따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매출액 면으로 봐서는 전체적인 매출액이 반 정도, 그렇죠? 반이 조금 안 되는 정도의 발산역 상권이 여의도 상권에 비해서 매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곳은 뭐 많이 아직 상대가 안 되고 있네요. 그 다음에 점포당 매출을 보면은 역시 여의도가 가장 높죠. 8,130만원, 발산역이 5,640만원, 뭐 이곳이 4,550만원, 이거는 이제 한 3분의 2 정도 이제까지 올랐고요. 마곡나루역이 한 반에서 조금 더 올라가는, 양천향교역도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 점포당 매출은 양천향교역이 가장 높네요, 현재. 예, 그리고 이제 마곡역이 현재 잘 낮고요. 이용 고객 면에서 보면은 이제 발산역이 역시 이제 반이 조금 안 되는 그러한 이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유동인구도 보시면은 그렇죠, 한 반 이상이 되네요. 유동인구는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발산역이 마곡역도 상당히 많아 보이고요. 자, 이런 정도의 차이가 4위와 47위의 차이다.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무시하던 이 마곡 상권, 사람들이 맨날 와서 뭐 촬영하면서 이곳이 비었다 저것이 비었다, 이거 여기 아직 뭐 쑥대밭이다 이렇게들 말씀을 하시는데요. 자, 그러면 그 원인이 무엇일까요? 자, 그런데 또 이렇게 또 매출 면에서는 전국 100대 상권 중에 47위를 차지할 만큼 굉장히 잘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들어와서 충분하게 이제 경쟁을 해볼 만한 어떤 그런 상황인데, 아직까지 이렇게 많은 공실이 있는 이유, 이걸 한번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제가 이 빨간 것으로 이제 칠을 해놨는데요. 이곳이 지금 공터입니다. 빈터입니다. 개 중에는 아직 매각도 안 된 땅도 있고요. 매각은 됐지만은 아직 건물이 들어오지 않은 그러한 건물도 있고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현재 2020년 4월 현재 비어있는 이런 땅들이 이렇게나 많습니다. 자, 제가 또 어떤 신문을 보니까요, 마곡역 상권에 대해서 아주 호평을 써놨어요. 지금 다른 곳에 비해서 뭐 위례라든가 뭐 이런 곳에 비해서 이 상가의 비율이 높다. 그리고 비율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뭐 이 CP구역이라든가 특별계획구역 이런 곳에 상가가 더 들어오면은 여긴 더 많은 어떤 리스크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아주 무식한 발언을 했더라고요. 죄송합니다, 그분한테는. 근데 무식한 건 무식한 거예요. 자, 왜냐면은 여기가 CP구역인데요. 이곳이 이 마곡의 핵심이에요. 자, 그러니까 뭐냐면은 여기가 일반 동네 상권 같으면은 이런 곳이 더 들어오면은 아이고 여기서 또 이제 더 들어오면 어떻게 경쟁을 더 하려고 해,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이 밑에 보이는 신세계 백화점, 이마트 트레이더스가 들어온다라고 하죠. 여기에 CP구역, 롯데가 이곳에 컨소시엄 우선 협상 대상자로 해서 호텔, 이제 컨벤션 이런 것들이 들어오고요. 또 상가가 들어오는 겁니다. 이게 무엇을 나타내는 겁니까? 광역상권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들이 들어온다는 거죠. 현재는 인근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조금씩 와서 이용을 했는데, 이러한 컨벤션이라든가 앞으로 코엑스 같은 것이 컨벤션이죠. 그런 것들과 이제 특급 호텔,
급 호텔이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이제 광역 상권으로서 자리매김할 수가 있는 거고요. 여기에 이마트 트레이더스가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주변의 사람들이 어떻겠습니까? 뭐 홈플러스라든가 이런 데들이 타격을 물론 받겠죠. 이마트 트레이더스가 아무래도 물건 가격도 싸고 굉장히 많은 그러한 이제 그 물품을 갖다 놓다 보니까는 이쪽으로 많이 몰릴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은 물론 뭐 이곳에서만 이용을 하고 뭐 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는 어떻습니까? 이런 것들이 다 회사들이 들어올 곳이에요. 이 빨간 부분들. 이곳은 CP구역이라고 해서 이제 특별계획구역이라고 해서 호텔과 컨벤션, 상가가 들어올 부분이고요. 업무시설도 들어옵니다. 요 밑에 있는 마곡역과 붙어있는 신세계백화점 부지는 이마트 트레이더스가 들어온다라고 하더라고요. 이 좌측에 보이는 이 부분은 강서구청 자리죠. 자, 이런 부분들이 들어차면은 상권의 세계가 커지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은 광역적인 영역으로 발전할 수가 있겠고요. 더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냥 여기서 제로섬 게임처럼 여기 있는 사람들 뜯어먹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서 들어올 수 있는, 목동에서도 이제 들어올 수가 있고 이러한 광역상권으로 발전할 수도 있는데 불구하고 이것이 들어오면은 지금도 가뜩이나 많은데 더 많은 경쟁을 하게 되기 때문에 마곡상권은 더 죽을 것이다. 이러한 발상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발전 가능성 무궁무진하고요. 이런 빈 땅에 회사들이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여기는 어마어마한 가망 고객이 들어찰 수 있는 곳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S-오일과 이랜드가 들어올 곳이고요. 이 부분은 지금 SH공사에서 직접 이제 공공으로 지식산업센터를 개발하겠다라고 한 것인데 아직 안 하고 있어요. 여기는 지금 지식산업센터로 원래 한화한테 우선협상 대상자로 됐는데 지금 대림이 다시 다음으로 지금 맡아서 지금 지식산업센터를 지을 곳이고요. 이 부분도 지식산업센터 들어올 곳입니다. 지금 이 뒷부분도 여기가 다 지식산업센터로 들어올 부분들인데요. 이런 것들이 빨리빨리 진행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조금 SH공사에서 좀 강력하게 좀 해야 될 텐데 지금 이곳이 SH공사에서는 빨리빨리 지금 진행을 안 하고 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현재 매각될 땅들, 그러니까 돈이 될 땅들은 다 매각을 했습니다. 돈을 다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SH공사 측에서는 급할 게 없어요. 급한 건 누굽니까? 여기 투자하신 분들이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SH공사는 지금 비싸게 팔을 수 있는 땅들은 다 비싸게 팔아놓고서 지금 이 부분은 아직 팔지도 않았어요. 아직 매각도 안 됐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지금 그냥 기다리고만 있는 겁니다. 전 솔직히 여기에 지금 계신 분들, 투자하신 분들 굉장히 답답하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저희가 SH공 쪽에다가 좀 이야기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기 지금 이런 부분들도 다 찬 건 아니에요. 이 부분들이 왜 그러냐면은 여기는 SH공사에서 굉장히 싸게 땅을 줬습니다. 뭐 한 조성 원가대로 했기 때문에 한 1,080만 원. 자, 여러분들 1,080만 원인데 최고 여기 보시면은 지원시설 부지가 6천만 원을 팔렸어요. 여기 요번에 8천만 원에 신세계에서 매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틀리면 틀리다고 말씀을 해주세요. 자, 이런 상황에서 1,080만 원이라고 하는 돈은요 너무너무 싼 겁니다. 아무리 연구시설이지만. 그런데 여기는 다만 이제 건물을 짓고 여기에 자기네들만 들어와서 연구 목적에 이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5년이 돼야지만이 임대도 줄 수 있고 매각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분들이 연구시설로만 쓰기에는 아직까지도 많이 좀 100% 활용을 못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곳에 들어와 있는 한 사람으로서 SH공사에다가 이런 면들은 조금 완화를 해야 되지 않나. 지금 다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공실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너무나 또 아까운 부분들도 있고요. 뭐 여러분들은 이걸 또 뭐 투기로 또 이제 몰아갈 수도 있지만 저는 이 경제 상황에 따라서 좀 이렇게 빨리빨리 좀 대처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런데 여기 보시면 이게 다 업무시설이거든요. 오피스텔을 못 짓게 해서 업무시설을 공급을 했는데 이런데도 지금 공실이 많아요. 공실이 많은데 이런데 공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또 임대를 주자고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은 이게 어떻게 되는 상황이냐면요. 여기가 들어온 그 업무시설들이 다 10평에서 15평 내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다 개개인들이 샀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100평을 만들려고 하면은 10명 뭐 이렇게 모여야지만 100평이 되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합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작은 업체들이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작은 업체들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중견기업들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중견기업들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이러한 중견기업들이 빨리빨리 들어와 줘야 되는데 아직 못 들어오고 있죠. 왜냐? 이분들이 연구시설 목적으로만 들어와서 100% 활용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이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빨리 매각할 수 있으면 매각하게끔 또는 또 큰 평수대로 그러니까 100평 이상 뭐 200평 이상 뭐 이런 식으로 큰 위주로 임대를 주게끔만 조금 해준다라고 하면은 이 업무 시설이 지금 공실로 어려운 상황에서 이러한 중견기업들이 들어오고 이런 또 거기에 또 이제 따라서 이제 납품하거나 이제 이렇게 협력할 수 있는 기업, 자그마한 기업들이 충분히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 생태계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전혀 그러고 있지 못하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해결됐을 때, 완성됐을 때의 마곡지구를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도 47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전국 100대 상권 중에 10위 안에 분명히 들어갈 수 있는 상권이고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여기가 비싸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지금 현재 들어오시면은요, 충분하게 평당 15만원 정도로 들어갈 수 있는 이러한 상가도 있습니다. 1층 기준으로 해서 제가 15만원 정도에도 넣어드릴 수 있는 상가도 있고요. 분명히 말합니다. 한 20만원 정도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상가도 있기 때문에 충분한 경쟁력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핵심적인 상권들은 평당 한 30만원에서 35만원까지도 하죠. 이런 상권보다는 약간 좀 뒤로 들어가더라도 평당 15만원에서 20만원 정도에 들어갈 수 있는 1층 상가 이런 곳으로 들어가서 본인의 어떤 특기를 살려서 음식점업이라든가 다른 여러 가지 이러한 창업을 한다라고 하면 충분하게 가능성이 있는 기회의 땅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또 다음번에 또 좀 더 디테일한 내용으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